안녕하십니까. 자, 보조공학사. 참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보조공학사가 과연 어떤 직종이고, 어떻게 자격 취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공학사라는 직역은 장애인이나 노인, 즉,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조공학적 기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수하여 개인에게 맞게 맞춤 제작하는 사람을 보조공학사라고 합니다. 이게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는 민간 자격으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조공학사라든가 재활보조기기 실무사 등이나 이런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왔다가 2019년도에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인으로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 보조공학사라는 자격증이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 보조공학사라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공학적 장비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이 보조공학사가 있어야만이 현장에서 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기기를 개보수하고, 그렇죠, 수리해 줄 수 있고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사회적 직역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보조공학사인 거예요. 이 보조공학사 자격 취득 과정을 보면 총 10개의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즉 대학교에서 또는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10개 과목을 이수를 일단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기초과목과 응용실기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과목은 일단은 7개 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용 실기 과목은 3개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 과목에서 7개 과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3개 과목만 이수를 해도 됩니다. 규정상. 만약에 사회복지사 2급이 없으면 7개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3개 과목만 이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과목 7개, 그 다음에 응용 실기 과목 3개 과목을 이수를 하면 일단은 이 보조공학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매월 10월 달에 하고요. 시험은 매월 2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을 한 번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공학사 시험 응시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총 10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10개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6호까지 규정했다는 학교입니다. 학교. 또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훈련 기간이 있죠. 여기에서 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역시 보조공학상 관련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를 하면 역시 시험 응시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초 과목은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많죠. 기초 과목 분야는 장애인 보조기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노년학, 노인학, 관련 보건의료 관련 법규, 보조공학,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그리고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보행분석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생리학, 생체역학, 심리학, 인간공학,
인체운동학, 장애아동의 이해, 장애 예방 및 안전, 장애 이해, 장애인 복지, 장애학, 재활공학, 재활의학, 재활학, 직업재활, 특수교육학, 해부생리학, 해부학. 유사한 과목들이 많죠. 과목들 보면 노년학, 노인학 막 그렇잖아요. 뭐 거의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어떤 대학에서는 노년학이라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수업을 하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노인학이라고 해서 수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년학이라고 해도 오케이 해주겠다. 노인학이라고 해도 오케이 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재활학이라고 해도 해주겠다. 재활의학. 어떤 이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름만 있으면 이름만 동일하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보조공학, 그 다음에 보조기기 관련 법령, 보행분석학, 생체역학, 인체운동학, 장애학, 해부생리학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과목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용이한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조공학사로서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커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조공학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강을 들을 때 이 과목들을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이 과목들을 보시면 자격 취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학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학 과목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하면서 받았던 그 과목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거라 보고 심리학 여기서 심리학도 어려운 심리학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 심리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이렇게 세 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인강에서는 제가 파란색 위주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가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실기 과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많죠. 기계공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래밍까지. 응용실기는요 거의 공학이에요. 공학. 그래서 이 과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과목을 하시든지 이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청색으로 해놓은 보조기기 적용훈련 교육, 보조기기 제품 개발 사용 적합성 평가, 표준화 품질관리, 임상사례관리, 이동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의사소통, 자세유지, 정보접근,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가급적 이 파란색을 제가 인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 과목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이 보건공학사는 이 일반 뭐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과 다르게 산업과 이런 다르게 깊은 지식보다는 넓은 지식이에요. 다양성의 원칙을 가지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막 전자공학을 공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조공학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보조공학사로서 역할, 직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 의사소통, 이동보조기기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재활제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게 결국에 약간의 전자공학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실기 과목을 이렇게 많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험에서 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전자공학 이거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과목 아닌 것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서 접수 말씀드린 바대로 10월 중에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국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중에 시험 장소가 공고되고 다음 해 2월 달에 시험이 개시가 됩니다. 시험 응시료는 지금 14만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은 컴퓨터 베이스드예요.
CBT 방식이고 막 시험지가 나온다거나 이게 아니고 전산상으로 보는 시험지인데 여기에서 기초와 응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는 70문항을 오지선다형으로 봅니다. 시간이 60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시험을 60분 동안 앉아서 70문항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시간을 집중해서 70문항을 풀 수 있느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 문항당 1분 이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약 한 40초 만에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고 지문을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서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60분을 70문항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응용실기 시험을 보는데 100문항이에요. 100문항을 역시 오지선다형이고 85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60분을 보고 잠시 쉬었다가 85분을 보는데 결국에 역시 집중력입니다. 100문항을 오지선다.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은 약 40초 정도에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응시자의 준비물은 응시표, 개인이 출력해 가야 하고 신분증 휴대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2월 중에 국시원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본인이 기입한 경우에는 SMS 통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합격 기준이죠. 과목별 4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60점이어야 합니다. 기초 과목과 응용 실기 과목이 각각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에요. 자, 또 하나, 만약에 기초 과목을 4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응용 실기에서는 80점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 60점 넘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집중력이라는 거.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난해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패스하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버돼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끝까지 읽고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출제 경향을 보면 보조공학 개론, 그 다음에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여기에서 보조공학 개론에서는 20% 정도,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에서는 약 30% 정도의 출제가 됐고, 보조공학 평가 및 상담에서는 25%, 이게 이제 장애 유형에 대한 거예요. 자, 25%, 그 다음에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약 25%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깊이 있는 난이도 쪽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정도로 문제를 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 지금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취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취업 분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자, 정부기관의 연구소,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보조공학연구소, 그 다음에 보조공학센터, 요즘에는 지역별 거점 보조공학센터들이 있는 데가 있고요. 아직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거는 전국적 규모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서울, 인천에 있는데 전라도에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도 이제 관 차원에서 만들겠죠. 요즘 요즘에 대학교 안에서도 보조공학센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센터, 개인이 사업적으로 직접 상담하고 맞춤 제작을 할 수도 있겠죠. 합격률을 보게 되면 2019년에 처음 생겼다 그랬잖아요. 122명 시험 봐서 117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9% 합격했다는 얘기죠. 자, 22년도에는 83명, 응시에 49명 합격했고 많이 떨어졌네요. 21년에는 200명 지원해서 그 다음 접수해서 156명 합격했고, 2022년에는 265명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100명이 떨어졌네요.
2023년에는 353명에서 278명. 오, 많이 떨어졌어요. 자, 377에서 200, 오, 이것도 역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 한 100명 정도. 합격률이 결국에는 뭐 얼마입니까? 한 80% 정도네요. 80% 정도. 그러니까 80%라도 이게 쉽다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20%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합격률은 응시률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낮지 않고 80%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거의 100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 갭을 보면 비슷합니다. 즉 뭐냐? 합격률을 80%로 조절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0%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격 전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전공을 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과나 보건 계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애인, 초고령 사회인, 미래사회, 미래노인에게 보조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복지국가인 우리 정부, 지자체가 개인에 맞게 보급하잖아요.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개인에 맞게 지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좋다고 봐야 돼요. 장애인을 우리가 우대하고 하는 이런 존중하는 사회잖아요. 함께 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회복지국가로 우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이나 또 초고령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결국에는 전망은 밝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는 기초 과목의 경우에는 이과의 보건 계열이라면 이런 거 보건공학, 인체공학, 장애이해, 장애학, 재활학, 해부생리, 사회복지학, 심리학, 생리학, 생체공학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응용실기 과목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강의를 해놓은 부분에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 진단 및 평가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망은 결국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 지금 똑같은 말이 또 나왔네요. 왜 또 나왔어요? 그만큼 전망은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미래 사회는 거기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도 많아지는데 사회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또 나왔네요. 이 문장이. 장애인 보조 연구, 신규 개발, 관리, 보수, 수리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장비나 연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텐 이 자격 특히나 권장을 합니다. 자, 이 보조공학사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미래 사회가 결국에는 가는 방향에 보조공학사라는 국가 자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보조공학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이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자격을 취득한다면 여러분들도 미래 사회복지국가로 가는데 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조공학사 과정 소개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